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바뀌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아마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강하게 느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주식 투자가 어렵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점이 아니에요. 점은 다시 가다가 또 점은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예측하기가 힘든 게 점이면 선입니다. 주식은 선입니다. 선.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선이에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선이 위쪽으로 잡으면 계속 상승한다. 물론 추세적으로 간다는 거지 뭐 맨날 오른다 그건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도 받지만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계속 상승한다. 지금은 계속 상승하는 초입 구간이다. 이걸 항상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올해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빠르게 몇 가지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도 재밌는 리포트가 나와가지고요. 자, 일단 요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자, 미국 연준에서 FOMC 금리 인상 등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 근거가 아니라 가장 이거죠. 이거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3.0 떴습니다. 3.0. 이왕 뜰 거 앞자리 2자로 바뀌면 훨씬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아주 감사하다. 그래서 어떤 뉴욕 그 증시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6월 CPI를 발표를 했는데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6월달 CPI가 전년 대비 3% 올랐습니다. 3%. 근원 CPI는 4.8% 올랐습니다. 근원 CPI는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CPI 상승률 3.0은요.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2년 3개월. 2년 3개월. 그래서 6월 물가 상승률이 3%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은 4%였어요. 한 달 만에 4%에서 3%로 둔화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상치가 얼마였냐면 예상치는 3.1이었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떴고요. 자, CPI는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습니다. 자,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은 4.8, 4월 달이 5.3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둔화를 했는데 어쨌든 전월 대비로는 0.2% 올랐습니다. 어쨌든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미국의 물가가 예상 밖으로 급속 하락하고 있다는 발표에 지금 상당히 지금 고무되고 있는 지금 그 미국의 CPI 물가가 예상 밖 급속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어쨌든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한 호재다. 왜? 금리를 이제 아마 7월 달은 올릴 것 같아요. 여러분 7월 달에는 올리는데 향후에 안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국 연준 FOMC가 금리 인상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근원 CPI인데 헤드라인 물가에서 에너지와 식품을 뺀 이 근원 CPI는 아직 여전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근원 CPI를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연준 FOMC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7월 달에는 여러분 인상한다고 보시는 게 저는 좀 정신건강에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요거 제가 팁으로 요거 하나만 좀 드릴게요. 지금 3%가 나왔잖아요. CPI가 3%가 나왔으면 지금부터는 뭐 0.2, 0.3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에 지금 때리고 있는 이게 관세, 요 부분만 만약에 철폐를 해도 이 CPI가 많이 내려갑니다. 지금 고환율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뭐 8%, 9%일 때는 이 관세가 큰 영향을 안 미쳤지만 그래서 아마 중국 쪽의 관영 매체도 가장 지금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연말 안에 요 부분도 해결이 되면서 미국이 물가를 더 많이 낮출 가능성이 높다.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금리 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보니까
7월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할 확률을 92%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92% 정도를 이번에는 올린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뭐 이번 7월 달에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거의 7월 달에 0.25% 올리고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정설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PI가 크게 내려가고 있음에도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뉴스원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90층 개미 살 길 보인다. 삼성전자 사들이는 외국인 9만전자 정조준을 하고 있다. 지금 뭐 7만전자 초반에 인데 뭐 90층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근데 이게 자료가 있어요. 보시면 이 9만전자 회복은 2021년 1월 기록됐던 전고점 9만 1,000원이죠. 이걸 넘어선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산업 기대감에 힘입어서 9만 원을 소폭 넘긴 뒤에 지금까지 계속 내리다가 뭐 5만 1,800원까지 찍었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9만 전자이신 분들도 계셨던 걸로 알아요. 제가 몇 분 댓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여러분 대신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12.5% 상향을 했고요. 자, 2분기 예상을 넘어서는 실적을 거둔 것에 더해서 내년 업황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작용을 했는데 이 밖에 지금 하이투자증권이 여러분 9만 5천 원, 유안타증권이 9만 원, 키움증권 9만 원, DB금융투자 9만 4천 원, SK증권 9만 원, IBK투자증권 9만 원. 제가 왜 이거를 지금 9만 원 이상 되는 걸 다 알려드리냐면 지금 대다수가 최근에 리포트를 내놓은 곳 대다수가 지금 9만 원 선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지금 최근 리포트를 안 보신 분들은 다 뭐 8만 원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증권사 리포트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9만 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깨알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근거는 뭐냐?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예, HBM, DDR5, 예, GAA 없었던 예, 지금까지는 없었던 작년에 없었던 올 초에 없었던 재작년에 없었던 삼성전자의 9만 원 넘어서 뭐 1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이 세 가지 무기 HBM, 그 다음에 DDR5, 게이트 어라운드. 특히 내후년까지요. 이 DS 반도체 부문의 실적을 책임질 구원투수로는 메모리에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그 다음에 DDR5, 그리고 파운드리에서는 게이트 어라운드, 3나노, 이 첨단 공정으로 꼽히는데요. 자, AI 반도체라는 이 공통점을 가진 이 세 가지 무기는, 이 세 가지 다, AI 반도체와 연결이 되죠. 무기는 향후에 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전체 실적을 견인할 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자, 글로벌 IT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23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2025년 700억 달러, 약 92조,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몽땅그리 다 먹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제가 깨알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렇게 이 IT 이런 산업 지형을 완전히 뒤바꾼 이 생성형 AI 쪽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자, AI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양. 자, AI 쪽으로 급증하는 데이터 양. 그렇다면 데이터 센터 많이 짓겠죠? DDR5 들어갈 수밖에 없죠. 데이터 양과 이를 빠르게 처리할 고성능 반도체. 뭐 HBM도 있고 이런 반도체가 상당히 같이 DDR5와 HBM이 같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에다가 게이트 어라운드 당연히 파운드리도 이쪽에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GPU가 지금
너무 부족한 상황이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시스템 반도체도 고객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증권사에서 지금 다 9만 원을 넘어가고 있다. 조만간에 10만 전자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